둘, 셋. 네, 안녕하세요. 지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히릿입니다. 자, 오늘은 히릿님이 뭐 하나 준비하셨다고. 2022년에 좀 약간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1월 2일인가요? 1월 1일인가요? 오스템? 오스템. 이미 시작부터 안 좋았다. 그래서 올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설레는군요. 네, 이런 거 기름들도 같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끔 월요일날 다뤘던 뉴스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복습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게 이번 주야?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만큼 뭔가 지나간 일은 금방 또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받는데, 그런데 올 한 해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게 올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 한번 깔끔하게 보고 재밌게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2022 증시 이슈 다시 보기 풀어보시죠. 1월부터 시작하겠죠? 네, 그럼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00억을 넘게 횡령을 했다고 해요. 이게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였죠. 1월 3일이네요. 1월 3일. 그죠. 이때가 아마 1월 2일까지가 쉬는 날이었고 3일이 첫 거래일이었는데 바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죠. 뭐 아마 기름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원 한 명이 엄청난 돈을 횡령을 했고 어떻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에서 놀랐죠. 한 사람이 저런 배짱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담을 갖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회사에서는 저 정도의 돈이 없어지는 거를 몰랐다는 것도 놀랐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좋은 회사거든요. 실적 보면 빵빵하고 그쵸. 매년 빵빵빵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임플란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성장이 창창한 장기 투자자들 분명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도 진짜 좋게 보는 주식 중 하나였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주식에도 운은 필요하다라는 걸 이걸로 느꼈습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기관도 엄청 매수를 꾸준히 했어요. 그죠. 기간도 몰랐죠. 기관도 같이 물렸다. 확 물렸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 12월 말에 회계 결산 자료를 뭐 이렇게 하다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이 직원이 그 직원이 그 돈을 어디다 썼냐 하고 봤더니 어디에 투자했죠? 동진 세미캠에 투자를 했다고. 맞습니다. 그 1,800억 주식을 사서 단타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걸 보면 좀 많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빼돌리려면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공시가 나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회계 쪽에 관련된 부서에 맞아요. 그런데 저런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공시를 내놓고서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는, 뭐 음모론 하면은 끝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타당성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몰렸어. 여러 투자를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막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하러 가면은 뭐 집 팔고 차 팔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릴 대로 몰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때 당시에 11월 달만 해도 당시에 동진 세미캠에 투자했을 때 뭐 슈퍼게임이다. 맞아. 되게 유명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이었다라는 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을 샀다가 판 게 이때쯤이죠. 그죠. 저때 10월 초에 사서 11월 말쯤에 판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안목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보를 들은 게 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저때 되게 핫했던 기업이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1년 전인데 동진세미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슈퍼게임과 산리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12월에 꽃을 피웠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 거의 손절 쳤다는 걸로 들었는데. 네, 이거 사서 손절 쳤습니다. 네, 손절 쳤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초조하죠. 자기 돈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튼 1월 1일부터 초부터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네,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주주들 입장에서. 그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기릿의 주식 노트가 구독자 30만. 저거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찍었거든요.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때 기억도 납니다. 그때 밤이었습니다. 저녁 11시, 12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이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거든요. 여기 삼재가 맞습니다. 1월 11일. 이때 또 이제 광주에서 외벽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음. HTC 현사는 꽤 괜찮은 기업이었고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26,500원인데 쭉 떨어져서 지금 10,000원이네요.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했지만 그때 확실히 보시면 낙폭이 엄청 크죠? 그때가? 그죠? 그때 당시 뭐 빵빵 떨어졌네요. 빵빵 떨어졌어. 자, 다음은 이게 진짜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난 유례 없는 일이죠. 이런 역대급 상장이라고 해야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의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몇몇 분들은 나에게 오늘 마침 그걸 우리 계산해봤죠. 공모주 올해 공모주 계산해보니까 LG엔솔 한 주당 29만 8천원의 수익을 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기억나요. 왜 난 한 주냐? 다른 거 주지 말고 이걸 줘라. 왜냐면 한 주당 30만 원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월초부터 용돈을 준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반면 이 LG엔솔에 혹시 물리셨거나 근데 지금 차트 보면은 물렸어도 결국은 회복했습니다. 회복은 하긴 했죠. 하지만 중간에 손절 칠 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니까 혹은 LG엔솔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그죠. 얘네가 연기금의 자금 다 빨아들이고 다른 이제 워낙 큰 기업이 오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팔고 들어가니까 다른 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LG엔솔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고마운 기업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LG엔솔 때문에 저희 채널이 좀 급상승을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죠. 사실 이게 공모주 마지막 불꽃 음. 이었는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의 그렇게 보면 또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결국 이때가 최고조였잖아요. 우리 채널이 공모주에 특화된 채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채널이 고점을 칠 때가 이제 그 이후부터 공모주 시장이 다라락 무너지네. 모두가 삼성전자를 살 때 다라락 떨어지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객장에 할아버지 오시고 할머니 오시고 아이 여분 어머니 오시면은 그건 이제 끝물이다. 다 이 말 아닐까. 어쨌든 뭐 제 기억에는 저의 기릿을 좀 많이 알린 계기가 된 기업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2월이네요. 드디어 2월로 넘어갔군요. 네. 야, 이러다 언제 끝나나 방금 고민했거든요. 2월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이 올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뭐 금 땄죠? 무슨 금메달 땄죠? 기억 안 나요? 네, 모릅니다. 베이징이면 뭐 쇼트트랙 있었을 거고.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왜 금 2개밖에 없대요? 최민정 쇼트트랙 이게 1500m에서 금메달. 네. 황대현 쇼트트랙 금메달. 쇼트 말고는 없네요. 금메달이. 금메달이 동계니까.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 14위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웃음벨은 9등에 있는 러시아 올림픽 저거죠. 네, 러시아 이름을 제대로 못 썼던. 그때 제 기억에 도핑 때문에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대란을 불러왔던 포켓몬빵이 2월 달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2월 23일인가 4일쯤에 편의점을 통해서 출시가 됐었죠. 저 뉴스가 나왔을 때가 대충 한 이쯤이네요. 네, 그죠? 그때 샀더라도 주가 차익이 좀 있었겠군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대란을 불러와서 뭐 스티커 하나에 5만 원 막 이렇게 중고나라에 팔고 이랬었어요. 그죠? 안 나오는 거. 사람들은 이제 또 모으는 수집력이 있다 보니까 총 150, 60 그 정도 될 겁니다. 없나? 그 정도 개수를 다 모으는 것도 대단한 거. 학창 시절에도 저 다 못 모았거든요. 다 모았어요? 아니요, 저는 한 5개 모았나? 저도 뭐 그냥 나오는 거 모으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 나오면 애들이랑 바꾸고 그런 그랬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뉴스 중에도 막 편의점에 찾아가서 알바생 폭행하고 네가 빵 숨겼지 이러면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네, 그 정도로 대란을 불러왔는데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MZ세대를 상대로 한 마케팅의 좀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맞군요. 맞네요. 이때 이제 MZ세대의 구매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고. 푸틴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사실상 전면전 발발. 저 때만 하더라도 안 한다. 설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근데 그 와중에 딱 한 명 미국에서는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결혼식을 경고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나기 전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솔직히 없을 수 없는데 그 이후에더라도 대비를 하는 게 맞았다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게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또 상상을 못했을 그죠. 겁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전쟁이 러시아랑 솔직히 우크라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3일 만에 끝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3일 만에 딱딱딱 하고 러시아 원하는 거 챙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전쟁은 곧 호재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복구나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걸 공부했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전쟁이 1년 동안 할 줄은. 네, 뭐 요즘은 뭐 휴전하니 마니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혹은 조금의 인버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았나. 뭐 다음에 우리가 또 죽기 전에 한 번쯤 더 전쟁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일어나겠죠. 어디서든 그때는 이때를 기억을 해보면서 조금 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 그죠. 구현대사료. 이때까지만 해도 2월 이제 말이죠. 3월 초가 되기 전 이때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료가 사실은 그냥 단순 테마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꽤 길게 갔어요. 10배 넘게 올랐죠. 음. 그냥 쭉 올라버렸던 엄청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반납하는 걸 봤을 때 모든 거는 흥망성쇠가 있다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코스피 2000은 아니 200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 2월만 봐도 진짜 안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유 이거만 해도 뭐 1년치네요 1년치. 그럼 3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고. 강릉 동해에서 산불이 진짜 크게 났죠. 이게 올해예요? 네.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영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영상으로 했구나. 그때 카카오에서 뭐 이렇게 맞아요. 댓글 달고 맞아요. 갑자기 기부할 기억이 수 있는, 났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크게 산불이 나서 이게 여의도의 몇 배 면적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축구장 40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가봐서. 3월 달에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FOMC에서 처음으로 금리 올린 게 3월이었어요. 네, 올리기 시작했죠. 이때라도 팔았어요.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그때만 하더라도 추가로 6회 금리 인상이잖아요. 6회 그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올해까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뭐 목표 금리가 4.5?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5.5가 돼버렸으니 뭐 계속 높아지니까 컨센이 계속 높아져 버리니까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두룩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락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관련주가 있었군요.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결국에는 신용평가나 뭐 이런 쪽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항상 오르는 종목들 중에 하나들이 채권 출심이나 신용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 신용정보였고 시황 정리 채널에서도 되게 좀 몇 번씩 나왔었죠. 그죠? 많이 달았죠. 금리가 인상되면 한 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그죠. 있어서 중간중간에 저기 장대양봉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 저 때가 다 그럴 때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나 이쪽들은 주식이 올랐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할 때는 꼭 채권 출심이나 신용평가 관련된 종목들을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제가 굳이 이게 증시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릿한테는 너무 큰 이슈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어봤습니다. BBQ 회장이 치킨값은 3만 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저 회장님의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배 터지게 먹는데 치킨값은 한 2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돼지값보다 싸죠. 삼겹살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라면 먹지. 라면 2,000원치 먹으면 배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제 뭐 삼양식품에서 라면 알고 보면 치킨보다 싸다 하면서 라면값 5,000원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치킨값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서민 음식이니까 라면값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역풍을 맞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삼겹살 올리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 딱히 없어요. 그냥 안 먹죠. 하지만 치킨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생활에 너무 친숙하니까. 넘어가시죠. 아직도 3월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제 4월입니다. 아, 벌써 4월이군요. 뭐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빼고 거리두기 풀린다라고 하네요. 757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해도 마스크 거의 안 벗었습니다, 밖에서. 그죠? 왜냐면은 특히 저는 옛날에는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해요. 뭐 모두가 약하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좀 약하거든요. 먼지 하면은 바로 재채기하고 먼지 알러지처럼. 그래서 맨날 감기 걸리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였죠. 3년 전. 그때부터 마스크를 끼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신세계다. 그래서 저는 이게 풀려도 웬만해선 계속 끼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녹음을 하는 이러한 특별한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제 목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쓴다고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 짱. 그래서 4월 달이면 한 이때쯤이죠. 이 관련 종목은 이거는 이제 마스크나 뭐 필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넣을 게 없어서 사실 넣긴 했고요. 이게 마스크를 이제 뺀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더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그리고 5월 달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안 좋은 소식밖에 없죠. 루나가 상폐가 됐어요. 이게 5월이에요? 네. 와. 진짜 5월 때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이 정말. 참고로 5월은 제 생일입니다. 네? 네.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그냥. 그래서 이 루나 코인이 상폐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코인이 시총 260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루나 코인의 차트인데 당시의 차트를 보면 이게 5월 10일이거든요. 이게 차트라고요? 네, 10일 이거 스키장 당일이 아니고요? 아니고 당일이 아닙니다. 이거 일자예요. 아. 10일부터 11일, 12일, 13일 이런 식으로 진짜 미친 듯이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99%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기억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0.000000001 음.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2만 돼도 100%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면서 코인 시장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또 물론 그 전에도 걷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죠. 코인 시장은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죠. 그 충격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릴 때는 뭐 코인 뭐 올라오고 NFT 와 NFT 지금 여러분 상상도 못해. 지금 우리 딱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기리십니다. 혹시 NFT에 투자? 그럼 바로 뺨 맞을걸요? 근데 1년 전은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치. 혹시 기릿 NFT가 출시됐는데 하나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 사볼까? 요즘 NFT가 몇백, 유행하면 몇천 뭐 이렇게 주고 샀죠? 뭐 그런 돈의 힘이 대단하구나. 진짜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그 말이죠. 수영장 물이 빠지면은 누가 빨개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는지 알 수 그죠. 있다. 근데 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수영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바닥이. 수영장 바닥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다시 이제 물을 좀 채워야 되지 않나. 곧 채워지겠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5월 EU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려고 신재생 에너지 계획의 속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5월 달부터도 조금씩 이제 신재생 관련된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름하야 태조 이방원이었죠. 그때 당시에 왜 태조냐 태종 아니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2-3개월 가다가 말았죠. 엄청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아니었죠.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가능성이 있을지. 에너지 대란이라는 게 결국 이 모든 태조 이방원이 에너지 대란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에너지 대란이 사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대란이 안 나타나더라도 각자 그 식량 자급률 그런 것처럼 에너지 자급률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 싸우면 난리가 난다는 걸 모두가 배웠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구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걸 꿈꿨는데 한 놈이 돌아버리면은 잠깐만 내가 이때까지 봤던 거 어디 갔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좀 각자 생산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CES 기조연설을 누가 한다고요? 확인하시죠. 뭘 확인해? 농기구의 테슬라로 불리는 뭐죠? 디어죠? 디어. 네, 디어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데 디어의 그 회장님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CES라는 거는 결국 전 세계 기술이 모이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농기구가 간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말해주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농기구, 그냥 농업, 그리고 에너지. 지금 보면은 뭔가 좀 옛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장 산업이었어요. 필요하긴 한데 성장하기는 어려운. 보통 뭐 고배당주, 대표적으로 하면 정유주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게 결국엔 전쟁이라는. 그죠? 러시아 때문이죠. 음.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참 어렵습니다, 투자라는 거. 자, 그리고 벌써 이제 6월. 화물연대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 당시에. 그러면 화물연대가 올해 파업을 2번 한 거네요. 네, 이때가 이제 8일 파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네. 11월 달에 파업을 했었죠. 이때 추산된 게 6월 달에 추산된 게 1.5조인가 1.4조인가 뭐 이랬고 네. 이번에는 3조가 넘는 규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당시에 포스코에 공장이 몇 개가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6월 달에. 그래서 포스코가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후두둑이네요.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모든 그럼요. 것들은.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누리호를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움직이는 궤도를 한국항공우주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쭉 건가요? 올라오고 있네요. 뭐 음. 기대감이죠. 그 전부터 발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야, 이렇게 엄청 올랐죠. 네. 작년 사실- 연말에 이제 방산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방산했죠. 방산 너무나 저렴했던 매력적인 기업. 올해 초부터 공부해서 행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이고.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 대통령이 총살단.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옆 나라에서 일어났고. 그게 또 정치적 이유가 아니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기억나네. 그 종교였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무슨 종교라고 말하기 좀 뭐 그러니까 뭐 땡땡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가 우리나라 교라는 거. 아, 네. 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찌라시에서 또 일본에서 반항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아베가 죽은 게 결국 우리나라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었지만 뭐 그 이후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슈라고 하기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하나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어가지고 7월 초, 6월 말부터만 해도 영국이랑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 쪽의 온도가 폭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이제 40도를 넘기고 심지어 이제 올해 그래서 유럽 남부의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딱 느꼈던 건데 요즘 또 미국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40도래요. 아니 여기는 더우면은 위에 40, 영상 40도고 추우면은 영하 40도고 그러니까 그런 기온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죽고 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는 좀 자원은 없지만 땅 파도 석유 안 나오고 흙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지만 좀 적당히 춥고 적당히 따뜻한 대구는 좀 많이 더운 그런 나라가 더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뉴스를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게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친환경 어쨌든 결국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 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사람이 더위 때문에 죽는다. 추위 때문에 죽는다. 이상 기온 때문에 죽는다라는 걸 본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또 친환경 아닌가? 친환경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닌가?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방향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른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8월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전에도 6월 달인가 큰 폭우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지금 8월 달에 있었던 폭우는 강남 폭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세 명이 다 기억나는군요. 첫 번째는 그 제네시스 그 무슨 내거리인가 거기서 제네시스 가운데 또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앞에는 잠기고 뒤에는 엉덩이 들려있는 거기서 저러고 있었던 올해 가장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 아닐까. 아, 그죠. 무슨 현자, 서초동 현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시민동 펠프스? 네, 무슨 동 펠프스인데 저기서 이제 헤엄치고 있던
물론 이제 몸은 땅에 붙어 있겠죠.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분은 길 가다가 아마 운전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물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손으로 저걸 다 걷어내셨다고. 네. 맞죠? 이분은 또 무슨동 마동석. 아 무슨 동 마동석이에요? 네. 이걸 하자마자 물이 진짜 쫙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기에 비닐, 담배꽁초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모두가 좀 주의할 부분 아닌가. 흡연자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냥 길 가다가 특히 비닐 같은 거 다른 것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 버리면은 나 때문에 이런 때는 혹시나 다른 생명이 없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경각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그거였죠. 그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침수차. 아 침수차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랐던 갭이 뭐라고요? 케이카였죠. 아 맞죠. 케이카가 왜 그러냐면은 침수차면은 100%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상제를 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케이카가 좀 올랐었습니다. 참 주식 신기하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우리가 말하는 IRA 법안이 통과를 했죠. 그때 당시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죠. 처음에는 뭐 친환경이랑 자동차도 오르나 싶더니 갑자기 또 자동차는 악재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떨어지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 자동차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경기 침체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올랐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방산 기업이 관심을 받은 해가 있었나 싶긴 한데 폴란드랑 20조 규모의 방산 빅딜을 체결을 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위치가 워낙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사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결국 우리나라 걸 좀 선택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산 물품 같은 거를 대규모로 찍어내는 이렇게 찍어내는 공장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장점은 그거죠. 다른 나라 탱크랑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찍어내니까. 결국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꽤 많이 팔리는 이유죠. 그래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는 올해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보고 이거 보면은 선녀죠. 아니 산신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또 이슈가 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사우디 네옴시티가 되게 이제 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8월 달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섹터입니다. 저는 투자를 못했거든요. 네옴시티가 중요하고 대단하고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단순 테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걸 간과를 했네요. 지금 장이 안 좋다는 걸. 항상 기름들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빵빵 터지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도 또 새로운 테마주가 발견될 겁니다. 그때 보고 여전히 증시가 안 좋다, 암울하다 하면은 그런 테마주도 좀 위험천만하지만 한번 공부를 해볼까? 과연 예전에는 네옴시티나 그런 애들 어떻게 됐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좀 아쉬운 섹터였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계속 이 일 저 일 한다고 정신없이 미뤘어요. 미루고 나니까 너무 많이 올랐었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공부했을 때 혹시 그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계속 갔거든요.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한 번 더 지금이라도 할까? 하다가 또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죠.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차트 보시면은 살짝 떨어지는 게 2번 있죠. 이 2번 있죠. 이때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더 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라도 할 걸. 네, 준비를 좀 빨리빨리 해서 내년에는 늦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게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다음은 포스코의 아이고. 흰남노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태풍이 오면서 사실 흰남노가 엄청 매미급 태풍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없었죠. 하지만 포스코에 공장이 잠기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거기서도 분명 대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뚫고 냈다는 거죠. 고로가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파워 피해 이후로 좀 이제 회복을 해가나 싶다가 다시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아이고. 자, 9월이 되었네요. 영국발 악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납니다. 양배추보다 인기가 짧았던 그분. 양배추보다 임기가 짧다고? 네. 일단 이 영국발 위기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트러스 총리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똥을 뿌려서 그 영향이 이제 세계적으로 와서 코스피도 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첫날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면은 음. 연구에서 양적 완화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부자 감세라는 거는 결국은 세금 감면, 돈을 시장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우리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니야 이건 악재야라는 판단하에 지금은 돈 풀 때가 아니다. 영국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파운드화를 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증시가 또 난리가 났었죠. 요게 완전 그냥 파운드화가 파였죠. 여기가. 누가 팠네요 거기는. 네. 그래서 보시면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네. 날짜도 449예요. 최단기 재임으로 불명예를 가진 그런 총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끄러웠던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연금을 받아도 되는가? 결국은 뭐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따로 안 해봤지만 뭐 별 뉴스가 없는 거 봤을 때는 받고 있나 봐요. 뭐 몇 억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인가 1억 5천인가 당연히 받아야죠. 이어서 9월을 계속 보자면 이때 또 이제 이게 강원도에 9월이군요. 네, 레고랜드 사건. 결국 그때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섰는데 내가 돈 못 주겠다. 그죠? 내가 네.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근데 강원도가 못 준다고 하면서 그 레고랜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투자 분위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배당 한 2, 3% 받을 줄 알았는데 못 주겠다 하니까 다른 고배당주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도 못 주면 어떡하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 투자 심리가 최악이다 보니까 레고랜드발 사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이야기로 좀 해보자면 부동산 침체가 좀 심해져가지고 앞에 봤던 그 PF 관련된 부동산 위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PF에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그냥 주택에서도 이런 전세 물량이 넘쳐나고 역전세에 이어서 역월세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는 빌라왕 사태까지 이어졌죠.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결국은 다 금리 때문이고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금리가 내년에 잠잠해질 일은 없고 내후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까지는 많이 힘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는 소식들이었고요. 결국 세상 모든 건 돌고 돕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집 안 사면은 바보. 아직도 안 샀니? 그리고 모든 이제 유튜브 보면은 지금이 싸다. 지금 사라. 영끌해라. 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결국 그때가 또 객장에 할머니 모실 때였다. 고점이었군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때는 일단 그 뜨거움이 좀 오래 가긴 하는데 결국 망하더라 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배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에 부동산에 비관적일 때 그때가 바로 바닥일지언이 아마 주식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엄청난 이슈였죠. 아이고 이번에 보상이 나왔던 그거군요. 판교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무더기로 장애를 일으켰죠. 다행히 주말인 덕분에 그나마 큰 피해는 좀 적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막 식당에서 결제가 안 안 된다든지 됐죠. 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못 하시는 안 분들도 됐죠. 계셨고 뱅크는 금방 해결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거의 하루 넘겨갔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은 그랬죠. PC톡이 안 됐어요. 다음 메일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저랑 길이 또 이제 뭐 보통 카카오톡을 대화로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자료 보내고 하는데 뭐 그게 안 돼서 너무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일을 안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카카오 그리고 이 보상이 나왔는데 이모티콘 3종 하나는 연고 2개는 90일짜리를 준다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된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BTS가 이제 뭐 군대를 가니 안 가니 이런 걸로 투표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군대를 간다.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이제 군대를 간다라고 말했던 게 10월이더라고요. 그때 BTS가 무슨 방송에서 그냥 자기 이제 좀 쉬어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진이 이제 군대 간다고 하는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진짜로. 결국은 선반영, 킹 반영. 그 다음부터 주가가 무려 지금 60%나 올랐습니다. 뉴진스의 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BTS 악재가 그냥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은 BTS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다. 뭐 BTS가 뭐 이상한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뉴스에 팔아라. 그 반대말은 악재에 사라. 악재에 사라. 라는 말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이런 판단력을 올리는 게
결국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많은 뉴스를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의 음. 3연임이 확정되면서 미국 상장 중국 5대 기업 시총 75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진핑이 그때 당시에 되면은 저는 뭐 불확실성 해소? 그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제로 코로나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버리면서 중국 관련주가 오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그리고 뭐 새로운 변이가 나오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좀 공포스럽긴 한데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겪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시기에 겪었고 특히 미국, 유럽 난리 났던 그런 나라들 다 있는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2년 늦게 맞았으면 당연히 그런 데이터도 만들어 놨을 거라서 길어봐야 뭐 2, 3개월이면은 다 될 거고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참 많았군요. 자, 그리고 이 코인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뉴스죠. 코인 거래소의 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파산을 하냐? 음,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잡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 CEO가. 그래서 보석금이 뭐 몇천억이랍니다. 근데 보석이라는 거는 그 죄를 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밖에 나오는 건데 그냥 몇천억 내고 그런 식으로 자택연금에 딱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한테 뭐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코인베이스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거래소의 차트를 보시면 11월 달부터도 쭉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월드컵이 있었어요. 아 진짜 재밌게 봤죠. 진짜. 특히 마지막 경기 우리 포르투갈전이었죠. 네. 그때 호날두가 우리 두가 됐던 아니죠. 그런 것 덕분에 우리가 또 이기고 16강의 기적을 오랜만에 썼던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봤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도 엄청 재밌게 보셨죠? 못 봤죠 아직. 저는 아직 그때 안 봤죠. 봤습니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긴 한데 저는 뭐 라이브로 본 건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아침부터 막 소름이 혹시 아직까지 아르헨티나나 프랑스 이 결승전 안 보셨으면은 꼭 보세요. 진짜 만약 내가 그 팬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나는 그냥 제3자인데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이게 경기가 막 이러거든요. 먹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끝나는. 와 소름. 결승전에서 골이 그렇게 많이 터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재밌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때 마침 월드컵 개막이 하고 잘 나가니까 초반에 치킨 관련주, 맥주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귀신같이 슉 떨어지다가 16강에 간다 이러자마자 또 살짝 슉. 그건 당연한 미래입니다. 기르분들 절대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1월 다음 뉴스죠.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는. 충격적이었죠. 위메이드 사장이 그렇게 아이 괜찮다. 저거는 그냥 횡포다. 난 자신 있다. 문제점 없다. 했지만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주가는 뚝. 잠시 그래도 뭐 데리케 바운스인지 쭉 올라가는 흐름 나타냈지만 다시 뚝. 요즘 상황이 또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순환 시대네요. 올해는. 그죠. 과연 내년에는 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언젠가는 갈 텐데요. 그죠? 그럼 또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11월 달에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신장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걸 이제 방역 봉쇄 때문에 철제 울타리를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일단 봉쇄 때문에 아파트에 사람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자 늘어났고 두 번째는 집이 사람이 많으니까 차도 많을 거 아닙니까? 차도 이제 주차장이 바글바글하고 게다가 이제 철제 울타리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방역한다고 뭐 이런 포인트 같은 거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는 우리나라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오는데 오래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처리하고 오다 보니까 이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월드컵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마스크 안 끼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특히 중국이랑 북한이랑 같이 마스크 안 끼고 있는 장면을 편집해서 경기 장면만 보냈다고.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인권 유린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확산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로 정말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게 또 좀 잘 마무리가 되었죠. 바로 컨트롤 잘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로 위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시작됐죠. 좀 급진적인 위드 코로나 나오는 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플의 폭스콘 공장이 문을 닫기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다시 뭐 돌아간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다 모든 게 다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이제는 뭐 다들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죠. 테슬라 차트를 보니까 밑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죠. 12월 달만 해도 40%가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식 종합해보면은 일단 LG엔솔 이 우리나라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1월 말에 상장했으니까 1월 말에 보유해서 풀립니다. 우리 서적. 네. 그 이후에야 정상화되지 않겠니? 아. 아마도 그래서 혹시나 그 관심 있게 본다면은 그 전으로 우리 보유해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흐름은 아마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공부해보시면서 당연히 정답, 저점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로또 번호도 못 맞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혹시나 관심 있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혹시나 매수를 하신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주식 사자마자 무조건 플러스로 막 올라가가지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못 본 종목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돼요. 100개 중에 한 번 될까?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많이 사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사면은 일단 기본 2, 3%는 물리고 시작해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옳습니다. 왜죠? 왜 나는 그럴까요? 고점에 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어제 했죠? 이틀 전인가요? 것 같은데, 네. 참 진짜 다사다난하네요. 진짜로 이 방음터널도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다치셨는데 연말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차도 진짜 많이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게리 씨랑 저랑 또 마음을 많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대처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 네, 그 이태원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내가 뭐 혹여나 뭐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하면서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는 뭐 제 잘못이 있지만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는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좀 어둡네요. 좀 좋은 소식 없습니까? 자, 좋은 소식은 만들면 되죠. 2023년 떡상합니다. 아니, 좋은 소식은 만들기 나름이죠. 이제 앞으로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년은 첫 시작이랑 마지막 뉴스까지 다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23년에 처음에 좋은 소식이 나와야겠네요. 그게 이 투자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뭐 그런 소식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뭘 만드시려고? 기부를 어떻게 안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뭐 이벤트라든지 제가 1월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거 플러스 또 장이 안 좋으면 또 생각만큼 또 안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가끔 저 게시 분기에 한두 번 광고를 진행하죠. 내년에도 당연히 그 광고비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쓸 테니까 혹시 광고 나온다고 얘 또 광고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고 혜리님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신년 목표 영상을 또 따로 하나 찍을 예정이에요. 네, 거기서도 밝히겠지만 다이어트도 좀 하고 주식 수익률도 좀 올리고 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만큼 장이 좋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했다는 소리겠죠. 꼭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은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머리 박아야 돼? 두 번 해도 돼? 세 번. 세 번 해야 돼? 아,